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30대 여성입니다. 제주도 하면 달코롬 새코롬하고 진한 과즙이 팡팡팡 터지는 감귤이 떠오르신다고요? 맞아요. 제주도 토박이라면, 거기다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감귤나무 하나쯤 기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주에선 발에 치이는 게 귤이라는 그 흔한 감귤 농사를 저희 부모님이 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0년 넘게 하시던 감귤 농사를 부모님이 물려받아서 2대째 하고 계신데요. 부지런한 부모님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감귤나무 두억으로만 있으면 자식들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감귤나무를 대학나무라 불렀다는데요. 10년 전부터는 수입산 오렌지에 밀려서 감귤나무가 대학나무란 말도 무색해진 지가 오렌지예요. 한여름 태풍이 거세게 한번 지나가거나 폭염이 심각한 해에는 귤 수확량이 크게 줄어서 부모님 얼굴에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급락이 크게 없다는 블루베리도 함께 키우고 계세요. 아무튼 부모님이 정성껏 정직하게 키운 감귤과 블루베리를 팔아서 번 돈으로 저는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감귤을 많이 먹고 자라서일까요? 저는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김이 주근깨 잡티 하나 없는 환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쌍꺼풀이 크고 진한 것도 아니고 콧대가 오똑한 것도 아닌데 피부가 좋아서 그런지 어디 가서 못났다는 말은 안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앞에서 대놓고 못난이라고 말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어때요? 누가 뭐래도 피부 하나만큼은 건강 그 자체니까요. 그리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을 멀리 보내기 싫어서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 가길 바라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죠. 제주에도 내놓으라 하는 국립대학교가 버젓이 있는데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딸? 아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야. 그런데도 나 서울 가고 싶어. 아니, 가야 돼. 나도 꿈과 야망이 있다고요. 서울 사람들 웬만하면 제주 와서 살잖아. 삼촌네 옆집도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펜션으로 개조해서 산다던데. 요즘 대세는 제주야, 제주. 힙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왕 공부하는 거 큰 물에서 놀고 싶다고. 진짜 제대로 된 스승 만나서 제대로 하고 싶어. 왜? 돈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런 거. 너 대학 가면 주려고 할아버지 몰래 얼마나 알뜰살뜰 모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 다만 우린 다 큰 딸 자식 혼자 육지 나가 고생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그러지. 기숙사 생활할 텐데 무슨 걱정이야. 기숙사 수칙 진짜 잘 지키고 매일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엄마 아빠가 귀에 피날 정도로 자주 전화할게. 서울은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우리 공주님 누가 업어갈까봐 그러지. 여보, 요즘 서울은 코 안 베어가고 코 세워주느라고 바쁘대. 우리 공주 납작하니 예쁜 코를 성기로 만들면 어떡해? 엄마, 그거 욕이야 칭찬이야. 나 지금 궁서체로 묻고 있어. 진지하게 대답해. 얘는 손댈 데가 없이 예쁘단 말이지. 그런 거라면 걱정을 마. 누가 감히 날 해코지해? 내가 우리 농장에서 갈고 닦은 체력이 얼만데. 귤 따고 고르고 나르고 하느라고 이 팔뚝 굵어진 것 좀 봐. 예, 누가 들으면 농장일 네가 다 한 줄 알겠다. 그리고 팔뚝이 굵긴 뭐가 굵어. 군살없이 매끄럽기만 하고만. 아무튼 그런 걱정을 마시라고. 내가 그렇게 걱정되면 엄마 아빠도 같이 서울 가서 살자. 농장은 어떡하고? 농장은 삼촌한테 맡기고 아빠도 서울에서 새로운 일 한번 해봐. 농사도 지긋지긋하지 않아? 아빠는 농부가 체질이야. 농사만큼 정직한 게 없거든. 내가 땀 흘린 만큼 버는 이 일이 좋은데
다른 일은 생각도 해본 적 없어. 나도 농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걱정하니까 해본 소리야. 엄마, 아빠가 대학 입학금만 해주면 다음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마련할게. 얘가 아빠 엄마 섭섭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공주님은 공부만 하셔. 대학 등록금 없을까봐. 대신 매일같이 아침 저녁 전화해야 해. 알았지? 당연. 기숙사 생활에 아침 저녁으로 영상통화한다. 됐어?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우리 공주님 소원이라는데 그걸 못 들어주겠니? 그럼 나 서울 가는 거다. 유후! 사실 저는 고향을 너무 사랑하지만 옷 하나를 사려고 해도 택배 주문하고 일주일 걸리는 데다 철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사진 찍는 통에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를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이 꿈이었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신이 나서 도서관과 강의실을 누비고 다녔더니 첫 시험부터 졸업까지 장학금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매일 영상통화를 했냐고요? 입학하고 처음 일주일은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정도였죠. 하지만 아시죠? 하루 이틀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공부 핑계, 동아리 핑계 대면서 연락은 차츰 줄어들었어요. 연애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녀석을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방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우리는 취업 동아리 무역회사반 동기였어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 되지 않기 위해 1학년 때부터 취업 정보를 교환하고 모의 면접을 보면서 지냈어요. 취업 동아리라고 매일 취업 준비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도 1년에 2번은 MT를 다녀오곤 했는데요. 2학년 가을에 간 계룡산 MT 때 그 녀석과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스터디를 하면서 참 착실하게 준비한다 이 정도 인상이었는데 계룡산 산행에서 남다른 면모를 발견했죠. MT 첫날 펜션에서 부어라 마셔라 노느라고 늦잠을 잤던 우리들은 점심이 다 되어 늦은 산행을 시작했고 정상에 올랐을 때 해는 이미 기울 조짐이 보였습니다. 계룡산 단풍이 그렇게 곱다는데 이팔 청춘인 우리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친구 몇몇이 무리하게 올라왔다가 투덜거리기 시작했고 랜턴도 준비하지 않은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서둘러 하산했어요. 산을 절반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주변이 벌써 어둑어둑해져서 사물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이 있었으니 그건 어느 바위 동굴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던 촛불이었어요. 누군가 기도를 하는 곳인지 양초 10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말했습니다. 잘됐다. 이거 들고 내려가자. 하지만 아이들 반응은 이건 누군가 기도하려고 공양 올린 건데 찜찜하지 않아? 맞아. 이런 걸 함부로 옮기면 부정 타서 우리 벌 받을 것 같은데. 그냥 휴대폰 켜서 가자. 배터리도 간당간당한데 휴대폰 액정 불빛만으론 무리야. 이대로 가다가 우리 조난당해. 누가 다치면 어떡해. 그래도 기도 올리는 초를 가져가는 건 영 불길해. 귀신 따라올 것 같아. 에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기도 올린 사람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우리가 요긴하겠으면 그 사람한테 복이 돌아가는 거라고. 그 녀석의 말에 모두의 마음이 가벼워졌고 우리는 2명의 양초 하나씩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때 내 발길에 불을 밝혀준 게 그 녀석이었죠. 당시 휴대폰에 손전등 기능이 있었다면 고민도 없었을 텐데 그땐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죠. 이윽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고 기도 동굴에서 가져온 촛불은 유용하게 잘 쓰였습니다. 초를 들고 내려가는 남편의 어깨가 듬직해 보였습니다. 가파른 곳에 바윗돌이 나오면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아주던 그 녀석에게 전 반하고 말았어요.
결정적으로 사귀게 된 것은 그해 겨울, 제가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때였어요. 기숙사 룸메 편으로 약봉지와 귤 한 상자를 보내었더라고요. 빨리 나으라는 쪽지와 함께. 사람이 아플 때 이러는 거 비겁하잖아요.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녀석이 보내준 귤과 약을 기념으로 찍어두고 약 먹고 귤 먹고 기운을 차린 저는 그 녀석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죠. 이거 뭐야? 뭐긴 뭐야. 약하고 귤이지. 너 우리 집 귤농장 하는 거 몰라? 그래서 보낸 건데 아플 때 고향집 생각나잖아. 야, 귤 사 먹는 거 제주도민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흠, 나 자존심 상해. 내가 산 거니까 괜찮아. 약 먹고 얼른 낫기나 해. 왜? 너가 없으니까 좀 쓸쓸하다. 그렇게 그 녀석은 내 남친 자리를 꿰차게 되었답니다. 남친네 집안은 그리 유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강의가 파악이 무섭게 알바에 과외를 하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돈을 벌어 제 앞가림을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생일이나 우리 기념일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죠. 이게 뭐야? 이 살아있는 빛, 나한테 딱 어울릴 이 청바지, 뭐야? 이거 뇌물이야. 뇌물? 왜? 나 로또 걸렸니? 도망가지 말라고. 나 군대 간 동안.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예쁘다고 말했던 청바지를 과외하고 받은 돈으로 사준 거예요. 감동이었죠. 새벽까지 통화하다가 양념치킨이 먹고 싶다고 그러면 그 새벽에 치킨을 배낭에 넣어 기숙사 앞에 두고 가기도 했어요. 아무튼 전 매번 남친에게 반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군대와 졸업을 거쳐서 대략 9년 정도 장기간 연애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저는 공공기관 동시통역연구원으로 일하게 됐고요. 남친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에게 프로포즈하면서 반지를 껴줄 때 저는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승낙해버렸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정말 좋아했어요. 방학 때마다 내려가서 농장 일을 도왔던 남친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저도 드디어 남친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남친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길. 가슴은 어찌나 콩닥콩닥 떨리는지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커서 이것저것 정말 열심히 검색하고 조사했어요. 시댁 첫 인사에 원피스는 국룰이라고 해서 무난한 트위드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었어요. 취업 동아리 면접의 여왕이었던 저에게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언행,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은 도가 돋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 여긴 내 여자친구. 여긴 우리 아버지 어머니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백화점에서 산 정관장 선물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댁 첫 선물에 가성비 따윈 필요 없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새기며 프리미엄 명품 선물을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머, 이게 뭐야? 홍삼 아냐? 아유, 내가 잘난 아들 둔 덕에 이런 걸 다 받아보네. 여보, 이것 좀 봐. 이거 10만 원도 넘는데. 아유, 어쩜 애가 센스가 있네. 고맙다, 새아가. 엄마, 그렇게 좋아? 그럼 내가 얼마나 홍삼이 잘 받는 체질인데 쫙쫙 받잖아. 지난 추석에 세탁소집 마누라가 사위한테 홍삼 선물 받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내가 놀러 갈 때마다 홍삼 젤리 꺼내 들고는 이거 하나 맛보라고 우리 사위가 사준 거라고 어찌나 자랑을 해대던지 탱글탱글하니 맛은 있대. 열심히 얻어먹었지. 근데 홍삼 젤리가 좋냐? 엑기스가 더 좋냐? 효력은 다 비슷하겠지. 이제 엄마도 옆집 아줌마한테 나눠주면 되겠네. 얘는 뭐 하려고 아깝게, 응? 네 아빠랑 나눠 먹어도 모자랄 판에. 안 그래요, 여보?
그만하고 과일 좀 내오구려. 어머, 내 정신 좀 봐. 얘가 사온 거 봐. 이게 애플 망고지? 내가 애플 망고를 참 좋아한단다. 이걸 처음 먹은 게 그러니까 우리 언니 49세 때였는데 언니가 죽어서 슬픈데 나도 주책이지. 처음 맛본 애플망고가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를 꺼내 잘랐는데 자르는 법을 몰라서 내가 얼마나 헤맸게. 씨를 가운데 두고 요렇게 세로로 양쪽을 잘라서 벌집 모양을 내서 홀랑 뒤집으면 되는데 아유, 그땐 그걸 다들 몰라가지고 사과 깎듯이 껍질을 깎았으니 과육이 다 뭉개져가지고 별로 먹지도 못했잖아. 그런데도 참 맛있더라고. 갈비도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들고 쪽쪽 빨아먹었다니까. 여보, 좀. 어머, 내 정신. 잠시만 있어봐. 내가 애플망고 내올게. 내가 망고는 또 안 좋아해요. 망고보다는 애플망고지. 과일 쟁반을 내온 어머니는 홍삼 이야기로 20분, 애플망고로 20분, 한 40분을 내리 떠들고도 모자란지 남친의 어린 시절 일화를 어제 일처럼 주저리 내어놓으셨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제 다리는 쥐가 나서 고양이 300마리가 동시다발로 야옹을 해줘도 풀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기가 다 빨려서 영혼이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슬쩍 시아버지를 보니 끝없는 어머니의 수다가 일상인 듯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보내는 흘려듣기 달인의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남친 누나는 그날도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갔는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 지금 공공기관에서 1호 통역을 한다고? 연봉이 얼마쯤 되니? 연봉 3,500쯤 됩니다. 우리 섭이보다는 적네. 부모님은 뭘 하시고? 제주에서 감귤 농사 지으세요. 우린 모두 서울 출신인데 제주도 사람들은 해수과 이러지 않나? 아유,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니? 제주도 사투리는 어르신들이 많이 쓰고요. 저희 부모님은 잘 안 쓰세요. 여보, 기억나? 우리 제주도 갔을 때 봤던 도라르방. 눈이 부리부리하게 툭 튀어나오고 동글동글한 게. 제주 사람들 다 도라르방 같이 생겼다고 내가 그랬잖아. 기억 안 나? 그랬나? 제주도 인상이 그렇더라고. 내가 만난 제주 사람들 다 도라르방 얼굴이던데 안 그러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서. 당신이 만난 제주 사람이 택시기사랑 식당 주인밖에 더 있어? 제주 사람 다 만나봐야 하나? 척 보면 알지. 너희 부모님은 어떠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엄마 그만 좀 해. 얘 얼굴을 봐. 안 닮았잖아. 남친의 부모님은 30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허름한 짜장면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주에 산다고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못 같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남친을 만났을 때 바로 어머니부터 만나볼 걸 그랬어요. 9년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지뢰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직은 결혼의 약속을 깨기에 9년 동안 쌓인 남친과의 정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서울 버섯 상추쌈 샤브샤브로 유명한 한식당에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제주에서 올라온 부모님과 남친네 네 식구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공부한다고 지친 신우 얼굴은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안 돼 보였어요. 말수도 적고 행동도 느긋하다 못해 답답할 정도로 느려서 흡사 나무늘보 같았어요. 성실한 남친과 나무늘보 같은 신우의 성격은 모두 말없는 시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어요. 입만 열면 폭풍 수다를 떠는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저런 아들딸이 나왔나 신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서울은 처음인가요? 아니요. 애 대학 입학할 때 같이 올라와봤죠. 어머,
우리말도 잘하시네요. 제주도가 어디 다른 나라인가요? 그러게요. 저는 제주 사람들은 다 사투리 쓴다고 생각했지 뭐예요. 헐 신기해라. 요즘은 서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주도도 표준어가 대세죠. 그래도 제주도 말 한번 해보실래요? 여보. 사실 저희가 애들 결혼을 미루고 미뤘던 게 여기 이 딸애 때문이랍니다. 대학원에서 박사 공부하느라고 시집을 못 갔거든요. 엄마, 못 간 거 아니고 안 간 거. 그런데 동생이 연애한다고 먼저 결혼을 하겠다니 저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장녀를 제치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건 양반 법도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절대 반대했습니다. 아유, 그런데 우리 딸이 아직도 시집을 못 가서. 엄마, 안 간 거거든. 공부가 뭔지 시집도 안 가고 저렇게 파고 있네요. 아무튼 저는 애들이 9년이나 사귈 줄 정말 몰랐네요. 저희도 몰랐네요. 그런 사정이 계신 줄은. 아무튼 예단이나 혼수 준비하실 때 우리 장녀 마음도 헤아려서 해줬으면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큰애는 한복하기가 좀 그러니까 최고급 정장의 가방, 구두, 이렇게? 엄마, 나 샤넬 아니면 안 들어. 아유, 얘가 또 눈은 높아요. 왜 시집 못 갔는지 아시겠죠? 못 간 거 아니고 안 간 거. 어금니를 꽉 끼문 나무늘보 신우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시계, 금팔찌, 구두, 벨트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죠. 이모, 고모, 친척 이불은 10세트에 저희는 뭐 한복, 양복만 하시면 돼요. 사돈댁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혼집, 결혼식에 지원할 돈이 없답니다. 대출 받아서 장만하면 능력 되는 아이들이니까 둘이 일해서 금방 갚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례한 시어머니의 언사에 저는 벌떡 일어나 나오고 싶었지만 부모님 얼굴을 봐서 그럴 순 없었습니다. 남이 들으면 대단한 집안과 결혼하는 줄 알겠네요. 나도 대출 없는 집 안 해주시면 혼수고 예단이고 없다 말하고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탐탁찮아 하셨고 오히려 우리가 서울집 사는데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죠. 사돈어른, 결혼식은 제주에서 하는 게 어떠신지요? 저희 친척들이 좀 많아서요. 어쩌나 저희가 동네 장사하면서 깔아놓은 부조가 어마무시하거든요. 큰애가 시집만 가서도 회수하고 남았을 텐데 저희도 아들이 첫 결혼이라서 서울에서 번듯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제주도에서 전날 손님 초대 잔치를 하고 예식은 서울에서 하는 걸로 해도 될까요? 그건 뭐 마음대로 하시죠. 상대방 빈정상하게 만들기 대회에 나가면 금메달을 따먹고도 남을 막말의 대가. 수다 대마왕 시어머니와의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이런 결혼 따위 안 하겠다며 남친에게 당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결혼해서 엄마랑 사는 것도 아니니 자기만 믿고 알아. 엄마 집과 최대한 먼 거리에 신혼집을 잡겠다. 엄마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다 맡겠다는 남친의 말은 또 얼마나 믿음직하든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위험천만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친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되도록이면 시댁과는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나요? 시부모님 생일이다 제사다 해서 뺀질나게 시댁에 들러야 했고 시어머니의 수다에는 도무지 적응이 안 돼서 시댁 갈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어느덧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겨울이 되었고 모처럼 여유로운 주말을 맞아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데 어머니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예, 아가. 찬바람이 부는데 조용하네. 뭐가요, 어머니? 아니, 사돈댁에 귤 농장을 하는데 귤을 사 먹으려니 어쩐지 죄스럽고 그렇다. 아, 어머니 귤 드시고 싶으세요? 뭐 귤이 꼭 먹고 싶다기보다 사돈댁이 직접 키운 귤 맛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마침 작황이 좋아서 수확량도 많다고 하던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귤 한 상자 정도야 어떻게 했나 싶어 보내드리겠다고 대답했죠.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주소로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귤을 드시고 싶어 한다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시부모님 댁과 저희 집에 귤을 2상자씩 보내주셨어요. 제일 싱싱하고 예쁜 것으로 넣었어. 시댁 주소 제대로 확인했어? 그럼 택배 보내는 게 하루 이틀인가? 엄마 고마워. 내가 송금할게. 귤 한 상자 요즘 얼마해? 뭔 소리야. 우리 딸한테 보내는 귤인데 어떻게 돈을 받아? 그냥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효도하는 거야. 며칠 뒤 귤이 도착해서 상자를 열었더니 진짜 신선도 최상인 것들로만 엄선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사랑과 정성이 느껴져서 괜히 코끝이 시큰했네요.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사돈댁 귤이 정말 맛있더라. 내 평생 그렇게 새콤달콤 맛난 귤은 처음 먹었잖니. 제주귤은 너무 흔해서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이다 얘. 그래서 이 집 저 집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니까 벌써 동이 나버렸네. 이번엔 큰아버지, 삼촌, 이모네도 귤 좀 보내줄까 하고. 귤은 몇 상자 정도 필요하신데요? 한 5상자 정도? 아니다. 아예 10상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어머니 드신 귤 10kg에 20만 원 정도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뭐? 20만 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돈 받고 장사하려는 거니? 얘가 돈독이 올랐나? 아시는 관둬. 철물점집 며느리는 안동에서 농사지은 쌀을 해마다 바리바리 보내고도 때마다 용돈까지 준다는데 아휴 뭐 내 복이 그렇지 뭐. 알았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님? 귤이 아무리 흔해도 엄마가 보내주신 귤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5박스나 공짜로 달라고 하심? 너무 눈치가 없으심. 남편은 자기 어머니 험담에 기분이 상했는지 뚱하게 대답했어요. 귤값이 얼마나 비싼데? 10kg에 20만 원. 5상자면 얼마야? 100만 원. 장모님한테 질 좀 떨어지는 걸 보내라고 해. 상처 있고 그런 건 3kg에 2만 원도 안 하잖아. 어머니 입이 까다로운데 그런 거 보냈다가 한 10년 동안 타박 들으라고? 귤이 거기서 거기지. 대충 보내면 될 걸 뭐 그렇게 고민하냐? 남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 주문을 듣고 가만히 있기도 불편해서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시댁 친지께 첫 인사 드린다 생각하고 좋은 걸로 보내자. 엄마의 말씀에 저는 괜히 죄송해서 용돈을 두둑이 송금해드렸어요. 엄마는 왜 이런 걸 보내냐며 야단이셨지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한 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얼마 뒤 주말 시댁에 갔더니 마침 귤 10kg 상자가 도착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깨춤을 추면서 좋아라 하셨어요. 어머,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봤지. 이게 그렇게 비싼 귤이야? 기정아, 얼른 나와서 맛 좀 봐라. 공부한다고 턱까지 다크서클이 내려온 신우가 나와서 귤 하나를 까서 입에 넣더니 아이셔,
나는 귤보다 자몽 하고는 도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공부한다고 얼굴이 까칠해서 걱정이다. 여보, 이리 와서 귤 좀 잡숴봐. 시어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귤 10개를 까먹으면서 크기가 크네, 작네, 너무 새콤하네 하면서 온갖 불평불만을 하셨어요. 그리고 해마다 초겨울이 되면 사돈 댁 귤맛 좀 보자며 귤을 요구하세요. 그것도 공짜로. 학창시절 불량 학생들에게도 뜯기지 않았던 삥을 제대로 뜯기는 기분이랄까? 부모님은 해마다 시댁에 귤 10상자씩 조공하고 저는 미안해서 용돈을 송금하는 것이 겨울의 관례가 되었습니다. 결혼 4년 차에 저는 임신을 했고 일하느라 바빠서였을까? 임신 8주 차에 계류 유산이 되었습니다. 첫 임신에 꿈에 부풀렸던 저의 상실감은 어마어마했고 2주 넘게 병가를 내고 조리를 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친정엄마가 제주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유산도 출산처럼 조리해줘야지. 안 그러면 여자 몸 다 망친다며 보말과 가자미를 넣은 미역국을 손수 끓여주셨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죠. 남편을 출장 보내고 엄마와 단둘이 오붓하게 대추차를 마시고 있는데 띵동 하고 울리는 불안한 소리. 역시나 불청객이 오셨더라고요. 아유 사돈, 오셨으면 말씀을 하시지. 우리 애가 말 안 했으면 우린 모르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애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돈. 우리 애 아빠도 상심이 크답니다. 요즘 짜장면 뽑다가도 한숨을 쉬어. 만두를 빚다가도 에휴휴. 매일이 한숨이라고요. 너 시아버지랑 통화했지? 네. 아버님 전화 주시고 언니도 주셨어요. 그래. 온 가족이 네 걱정이다 얘. 아휴. 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유산이 된 거니? 조심 좀 하지. 시어머니 말이 너무 서운하고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는데 엄마가 재빨리 말을 돌렸답니다. 일이 바빠서 그랬대요, 사돈. 아참, 사돈 점심은 드셨어요? 당연히 먹었죠. 근데 여기 오느라 배가 다 꺼졌네요. 그럼 미역국 끓여 놓은 거 있는데 좀 드실래요? 배도 출출하니 그럴까요? 제가 바로 차려올게요. 사과 좀 드시고 계세요. 엄마는 일하러 온 사람 마냥 좌불안석이 되어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왔는데 언제 재웠는지 불고기에 조기, 미역국까지 생일상 못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 뽀얀 국물 좀 봐. 저는 소고기 미역국 아니면 안 먹는데 제주 사람들은 조갯살로 국물을 내나 보네요. 제주는 보말 미역국을 많이 해먹어요.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요. 사돈 너무 맛있어요. 아유, 이 불고기도 짭조름하니 입맛에 딱 맞네. 섬 사람들 입맛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 사돈 솜씨가 대단하세요. 시어머니가 밥 공기를 2그릇이나 비울 동안 엄마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바라지를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사돈, 우리 못다 나눈 이야기하면서 같이 보내요. 어머님, 아버님, 누님 저녁은 어떻게 하고요? 짜장면집에서 설마 밥 굶겠니? 기섭이 출장 다녀올 때까지 며느리 간병은 이 시어머니가 해야지. 안 그래요, 사돈? 친정엄마의 살림 솜씨를 보고는 우리 집에 눌러 앉겠다는 시어머니의 심부가 너무나 잘 보여서 얄미웠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공주님처럼 구는 시어머니 앞에서 죄인인 양 파출부처럼 일하는 친정엄마를 보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 가. 나 엄마 필요 없어. 무슨 말이야. 혼자서 몸조리를 어떻게 하려고. 시어머니도 계신데 내리면 기섭씨도 복귀하고 괜찮아. 얼른 내려가. 나 지금 당장 비행기 예매한다. 얘가 왜 이러니 정말.
보다 못한 저는 친정엄마를 쫓아내듯 제주로 보냈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제주로 가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심심하다며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이때 시어머니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죠. 어머니 오셔서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유산했대. 지금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군데? 저거든요? 엄마도 속상해서 그랬을 거야. 우리 엄마 내 안 거치고 직구 던지는 거 알면서 또 그렇게 받아들이냐? 우리 엄마 일만 시키고 내가 속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너네 엄마는 공주고 우리 엄마는 하녀니? 아이, 그걸 또 그렇게 말하냐. 장모님이 좋아서 하신 일이잖아. 우리 엄마도 공주처럼 받아먹을 수 있다고. 그리고 너네 엄마 겨울마다 귤 공짜로 가져가시면서 한 번을 고맙다고 안 해. 왜? 맨날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하고. 왜? 아들 8은 낳아서 전국 팔도 며느리 들여가지고 법성포 조기, 목포 민어, 기장 꼼장어, 팔도 특산물 철마다 드시지 그랬냐? 뭐하러 그래? 아들 하나에 며느리 8 들이는 방법도 있지. 뭐? 지금 그거 무슨 의미야? 방금 한 말 수위 위험한 거 알지? 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농담 한번 해봤다. 제주귤도 그냥 보내는 거 아니고 우리가 다 계산하고 있잖아. 계산? 누가? 나는 한 번도 자기가 우리 집에 귤값 붙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언제 나 모르게 송금했대? 아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그만하자. 너 몸 이제 다 나았나 보다. 나 너무 피곤해. 좀 쉬고 싶다. 계룡산에서 제 발밑을 밝혀주던 든든한 그 남자는 땅으로 꺼졌나요? 하늘로 솟았나요? 어디로 사라졌나요? 첫 번째 유산에 이어 두 번째 유산까지 하게 되자 의사가 절대 안정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2세를 갖고 싶었던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하지만 꿀같은 휴식은 저의 몫이 아니었죠. 집에서 심심할 텐데 시댁 와서 일 좀 도우라고 뺀질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오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꼭 가봐야 하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은 전 직장 동료들이랑 점심 약속을 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송구해요. 어머니, 모레는 정수기와 에어컨 수리기사님이 방문하시는 날이라 집을 비울 수가 없거든요. 명구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댁을 멀리했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시댁을 방문하게 된 어느 날, 현관문이 열린 채여서 그냥 집으로 들어섰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인사를 드리려고 가다가 방해가 될까봐 발길을 멈추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죠. 쌀이 좋아 그런지 밥이 찰지고 기름기가 잘잘한 것이 너무 맛있더라. 그 사돈댁은 귀촌한 지 얼마 됐다고 그렇게 농사를 잘 짓는데? 땅콩도 바로 삶아 먹었지. 고소하더라 얘. 아휴, 메론에 땅콩에 고추까지. 부럽다 부러워. 에? 우리 며느리? 아휴, 더런 귤농사 하나 지으면서 그거 몇 상자 주는 주제에 생색은 오지게 낸다니까. 섬사람들이 그렇지 뭐. 법도를 알기나 해? 공공기관 다니면 뭐해. 지금은 백수인데. 자고로 사람은 집안 보고 들이라는 말 있잖아. 내가 우리 큰딸 핑계대면서 그렇게 둘이 결혼 안 시키려고 9년을 끌었는데 지독하대. 애가 안 떨어져. 어쩌겠어. 애가 서울에 물었다 이거지. 아유,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아니, 그 더러운 귤 돈 한 번 안 내고 공짜로 받아 처먹은 주제에 말이 많네 싶었습니다. 저 입을 당장 재봉틀로 다다다다다다 박음질을 하고 싶었어요. 분하고 억울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나름의 복수를 단단히 계획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끝난 초여름. 남편은 해외 출장 기간을 노려서 어머니에게 제주 비행기 티켓 2장을 건넸죠. 어머니,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펜션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 여기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펜션이라 엄청 비싸요. 바다뷰에 마당까지 꿈의 펜션인데 엄마랑 아는 분이 펜션 주인이라서 성수기에 어렵게 구했어요. 하루 40만 원이나 해요. 아버님이랑 2박 3일 제주 여행 어떠세요? 비행기 티켓은 제가 끊었고요. 편히 쉬시다 오시면 돼요. 아는 분이라 숙박료를 선입금 대신 후불 처리하기로 했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제주도 여행 가봅시다. 애들 초등학교 때 갑장기 하면서 한 번 가보고 여태 못 가봤잖아요. 가게문 닫기가 그런데.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버님은 정기 휴무일인 화요일 아니면 절대 문을 닫지 않는 것이 철칙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대신 신우가 가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제 계획에 있던 거였죠. 2박에 80만 원. 대박. 우리 나무늘보 신우도 티는 내지 않아도 나름 신이 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시어머니와 저 신우가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빠가 승용차를 끌고 마중 나오셨고요. 곧바로 숙소로 이동했어요. 건축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펜션은 한눈에도 예술이었고요. 인테리어까지 심플하고 고급져서 시어머니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방 저방 들여다보고 침대에 놓인 베개를 들었다 놨다. 냉장고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즐거우시죠, 어머니? 그렇게 즐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시러 가시죠. 제주에 어머니 오신다고 제주 친척분들이 다 모이셨대요. 그래? 내가 뭐라고 다 모이셨대니? 그래, 식사는 어디서 하니? 일단 가시죠. 시어머니와 신우를 태운 차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에서 제일 비싼 뷔페가 있는 최고급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신우의 눈이 휘둥글레졌습니다. 와, 대박. 제가 미리 예약한 룸으로 들어가니 삼촌과 숙모, 이모와 이모부가 다 와 계셨어요. 10명이 넘는 삼촌과 숙모는 귤농사를 해선지 얼굴이 새카만 게 어쩐지 도라르방 같이 보였어요. 하긴 도라르방이 제주 할아버지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을 테니 돌하르방의 피가 흐르는 우리가 닮겠지. 안 닮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속으로 도라르방 파워, 빠샤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너스레를 잘 떠는 둘째 삼촌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렇게 멋진 곳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제주에 살지만 호텔 뷔페는 그림의 떡 같은 곳이거든요. 사돈 덕분에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제가 우리 일가 대표로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얼른 잔 좀 채워주시고요. 자, 건배 제의 단무지 가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후창으로 지금을 즐기자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금을 즐기자. 에이, 목소리 그것밖에 못 냅니까? 자, 사이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다 함께 원샷 외칩니다. 알겠습니까? 네. 사랑을 이 술잔에 담아. 다 함께 원샷. 모두 신나게 잔을 비웠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나무늘보 신우만은 떨떠름했죠. 그럼 오늘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사돈 어르신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당황한 시어머니는 얼결에 일어나셨어요. 돌하르방같이 부리부리한 눈동자가 일제히 자기에게 쏠리자 겁을 집어먹었는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여시더라고요. 차린 것도 많은데 먹을 건 더 많겠죠. 많이들 드세요. 자, 그럼 우리 큰형님 답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저희가 이런 식사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생각이 깊으신 안사돈께서 먼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딸 맡겨놓은 입장으로서 늘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고요.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곳에서 좋은 구경하게 되어 좋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오늘의 주인공, 우리 조카 딸 인사말 한 자락 안 들으면 섭하죠. 조카님, 한마디 해. 저는 기다렸다는 듯 일어나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마다 제주에서 귤을 받으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길이 없었는데 모처럼 제주에서 친척분들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멀리 서울서 오시느라고 피곤하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사돈, 사돈, 사돈. 짓궂은 삼촌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꼬집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내가 낸다니 무슨 말이야? 친척들 오시는데 그럼 어떡해요? 나갈 때 남편이 드린 카드로 계산하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입금해 드릴게요. 입금해 주는 거 맞지? 응? 그럼요. 안심하고 맛있게 드세요. 그지야 안심이 됐는지 시어머니는 뷔페 10대 번은 더 가며 음식을 줄기차게 드셨어요. 저러다 배가 터지진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어요. 나무늘보 신우의 접시는 한숨이 나왔어요. 대게며 랍스타며 그 유명하다는 전복 차돌박이 짬뽕에 양갈비까지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거기서 김밥과 유부초밥에 스파게티라뇨. 내가 다 속상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는 멋있게 카드를 긁으셨는데 금액을 보고 입이 쩍 벌어지셨어요. 아니, 무슨 한 끼 식사값이 200만 원이 넘니? 어머니, 호텔은 텍스까지 붙어서 보통 그래요. 아이고 무시라. 너 꼭 입금해. 우리 아들 고생해서 번 돈 쓰면 안 돼. 제 돈은 은행에서 막 퍼주나요, 어머니? 따져먹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네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친정 부모님과 친척들이 즐겁게 식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를 차에 태우고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둡고 외둔 가로등이 외로워 보였어요. 오랜만에 간 뷔페라고 꾸역꾸역 많이 먹어서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드신 시어머니는 배가 살살 아파온다며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어머니, 숙소 다 와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고 배야. 어머니, 가까운 화장실 찾아볼게요. 아이고 여기 아무데나 좀 세워줘. 백미러로 보니까 얼굴이 이그러진 모양이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변을 볼 것 같았습니다. 한적한 곳 찾아볼게요. 아무데나 제발.
저는 볼일 보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 돌담길을 돌고 돌았습니다. 사색이 되어가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니 끝내 어머니의 괄약근은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차 안에 기분 나쁘게 퍼지는 똥냄새를 맡은 신우가 참지 못하고 쌌어. 비위가 약한 데다 오늘따라 과식했던 신우가 갑자기 오바이트가 쏠리는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구토는 안 돼. 저는 얼른 차를 세우고 외쳤습니다. 안 돼. 밖으로 가자, 어? 두 사람은 동시에 차문을 열고 뛰쳐나갔고 한 명은 꼬액 오바이트를, 다른 한 명은 뿌지직 설사똥을 마저 쏟아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토하고 싸는 두 사람을 버리고 이대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신문에 바지에 똥 싼 중년 여성과 구토하던 30대 여성 변사체로 발견이라는 뉴스를 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겐 아직 내일 아침에 피날레가 남아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똥 묻은 팬티와 바지를 벗고 대신 차 안에 있던 담요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한참 오바이트를 하고 조금 괜찮아진 신우와 시어머니를 태우고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인사를 고했죠. 어머니 얼른 씻으시고 푹 쉬세요. 언니도 양치질 2번, 3번 하시고요. 그럼 전 이만 총총 떠납니다. 아니, 이 시간에 어딜 가니? 모처럼 제주에 왔는데요. 저도 엄마 옆에서 자고 싶어서요.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다음날 아침, 휴대전화기 전원을 꺼두고 늦잠을 잤어요. 숙박비는 저희 어머니에게 받으시라고 전화를 해두었으니 아들 카드로도 잘 긁으셨겠죠. 나무늘보 신호도 애가 아닌데 숙소에서 서울집까지 잘 찾아갈 수 있을 테고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키득키득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시어머니한테 안 가고 왜 실성한 것처럼 웃고 있니? 엄마, 나 이제 서울 안 가. 이삿짐도 여기로 다 붙였어. 이혼하려고.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셨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했던 만행을 들려주었더니 의외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런 대접 받으며 살아. 제 아들만 귀한가? 우리 공주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기 네가 있고 싶은 만큼 있어. 사흘 뒤 휴대전화를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대체 뭐 하는 거냐며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네 엄마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안동살 보내주는 세탁소집 며느리하고 통화했거든? 그거 공짜 아니래. 시댁에서 감사두고 명절마다 봉투 보낸대. 그것도 두둑하게.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공짜 좋아하는 니네 가족 징하다 징해. 너 조심해. 몇 년 뒤에 대머리 될지 몰라. 어머니도 싫지만 나는 네가 더 미워. 어머니가 우리 결혼 미뤘던 거 왜 말 안 했니? 그냥 다른 여자 만났으면 서로 행복했을 텐데. 시어머니 잔소리 안 듣게 알아서 막아준다더니 개뿔. 이 배신자야.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이혼 도정이나 찍어. 저는 제주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을 하니 얼굴엔 생기가 돌았어요. 큰 물에서 잘 놀았으니 이젠 서울보다 3배나 더 큰 섬에서 제대로 놀아봐야겠다 생각했죠. 남편은 아직도 제가 보낸 이혼 청구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한 달이 멀다 하고 내려와 용서를 비는 중인데요. 저는 다시 합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걸요.